천대일 영화 암살 개봉 특집 5분 인문학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영화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번 거는 이제 영상을 기획하고 저와 함께 이런 걸 만드는 이 PD님께서 꼭 이번에 영화 암살이 대박이 날 거니까 한번 거기 좀 묻어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근데 저도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각시탈이라든지 암살같이 여러 어떤 그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를 다룬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진짜 리얼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의열 활동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이 역사학도이자 인문학도인 저의 어떤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천대일, 역사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김상옥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끌어와 봤어요. 김상옥이 누구냐?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연도가 되게 중요한 게 3.1운동이 한참이고, 남들은 임시정부를 만들 때 이분들은 이 의열단체, 의열활동단체, 특무공작단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거칠지만 테러리즘 단체. 근데 이제 확실히 분명히 다른 건, 요즘의 테러리즘이라는 건 이제 막 일반인을 향한 아주 부정적인 행동들이라면, 이때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적의 수뇌부를 타격하는 어떤 행동들인데, 남들이 정부를 만들 때 그들은 이런 어떤 의열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이 단체를 만들었던 실제 어떤 리더였었고요. 길림성에서 폭탄 제조 기술을 배웠고, 아나키즘에 기초한 무장투쟁 집단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또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신채후가 여기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신채후 선생이 사실은 민족주의자로서 임시정부에 절망하면서 이 의열단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면서 5파괴 7가살, 5개의 주요 일본 건물을 파괴하게 되고 7종류의 어떤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혁명 선언을 내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임시정부가 표방했던 것과 내용이 좀 비슷해요. 자, 그리고 나서 20대 중반에 경성, 오늘날 서울이죠. 서울에 의열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좀 튀는 사람이 바로 김상옥이라는 분입니다. 30대 초반에 경성에 들어오셨고요. 1923년 1월 12일 밤 8시. 원래 목적은 조선 총독을 죽이고 총독부를 터뜨리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폭탄의 성능 시험을 위해서 독립운동 탄압의 상징이었던 종로경찰서라고 있어요. 지금도 종로경찰서가 있는데, 지금 종로경찰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폭발을 시키게 되는 거죠. 굉장히 대담하신 분이에요. 투척 후에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동료들 데리고 나와서, 야, 이거 신기한 거 있다, 구경이라고 갑시다 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감상하고 갈 정도의 어떤 그런 대범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출귀몰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용산구 후암동, 오늘날의 용산구 후암동인데, 매형집에 일단 은신을 하세요. 근데 이제 다무라 형사를 비롯해서 경찰 15명이 이제 추적을 해와서 이 집을 포위하죠.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육박전이라 해야 되나요? 막 싸우면서 다무라 경사를 이렇게 굴러 넘어뜨린 다음에 이제 도주를 합니다. 도주하는 과정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석장 낭떠러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큰 몸을 다치기도 막 하고 막 이런 고생 끝에 이제 도망과 탈출 성공을 해요. 근데 사실은 탈출 성공하는 과정 중에 너무 이렇게 좀 추웠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든 길을 걸었기 때문에 본인은 정말 이렇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졌는데, 이제 일경 입장에서 너무 빨리 막 도망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1초에 몇 미터를 뛰어가는 거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신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하간 2차 포위를 당하게 되세요. 종로 효제동 여자 동지, 여자 친구는 아니고요, 여자 동지였던 이예슬 집에 피신해요. 그 전에 승려로 분장도 하고 자기 외가로 도망가기도 하고 해서 결국 요 집에 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요 집에 올 때 아까 얘기했듯이 겨울 눈길을 맨발로 헤치면서 오다가 발에 동상을 걸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마지막 목표는 뭐였냐면, 여기서 며칠 있고 내가 이 종로경찰서 폭탄을 투척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서울 시내에서 알리고 강원도로 은신할 계획을 세우죠. 영화와 현실이 좀 달라요. 왜냐면 계속 찾아오던 이 일경에 의해서 22일 새벽 일본 경찰과 일부의 군인들 해서 1천여 명이 이 김상옥의 집을 쫙 포위합니다. 포위하죠. 그래서 포위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36호, 37호, 38호의 번지의 집들이 있는데, 그 집을 다다다 하면서 도주하다가 그 2층 집에 이렇게 집과 집을 넘어가는 난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확 뛰다가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그걸 딱 밟으면서 엄지발가락이 딱 날아가 버리는, 굉장히 어떤 아픔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가 막힌 도주전을 해요. 근데 결국은 도저히 도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36호 다시 이제 그 여자 동지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품에 갖고 있던 총과 수류탄, 폭탄 같은 것들을 갖고 일경 수십 명을 죽여요. 이게 최소 15명을 죽였다, 최대 60, 70명을 죽였다, 여러 기록이 있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정말 1000대 1로 싸우면서 시가전을 3시간 열어버려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일경들은 멘붕이 되는 상태에서 1000대1로 막 싸우다가 마지막 모든 무기가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총알 딱 한 발 남아요. 그때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내 동지들에게 만약에 좀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못 돌아갈 것 같지만 그땐 내가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라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되뇌이면서 마지막 총 한 발로 탕 쏘고 이 김상호 의사가 장렬하게 이제 전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석주 의사도 사실은 이런 활동으로 아주 인상적이셨는데, 아무튼 뭐 두 분이 거의 호각지세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뭐라 되나 말도 안 되는 정말 1000대1의 어떤 위용을 보이셨고,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3시간여의 어떤 시가전 같은 모습들이 정말 끝내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영화 암살도 기대하지만 진짜 조금 더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정말 독립운동의 의사의 삶을 좀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제대로 된 영화가, 암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더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정말 영화보다 멋진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만 좀 추가할게요. 우리는 보통 크게 성공을 낸 얘기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라든지 뭐 이렇게 막 안중근 의사라든지 큰 사건을 치신 분들을 좋아해요. 근데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지섭, 또 다른 의열단원 김지섭에 대한 얘기를, 김지섭 의사에 대한 얘기라고 마치도록 할게요. 상하이에 밀양을 해서 진짜 이거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폭탄 3개를 짊어지고 밀양을 해서 일본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일본 황거라고 천황이 사는 이 궁전이죠. 궁전 앞에 이중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앞에서 관광객을 위장해서 폭탄을 3발 던졌어요. 물론 그 폭탄을 던진다고 해서 거기 있는 뭐 일왕이 죽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딱 어떤 위협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밀항을 하면서 왔던 그 습기 때문에 폭탄 3발이 싹 다 불발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셔서 사형당하시면서 인생이 끝나게 되고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열단에서 김상호 의사를 생각하면 좀 슬프게 마무리가 됐던 이 좀 김지섭 의사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좀 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 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만큼 고난의 길을 싸워왔는지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